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성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어제 뉴욕 시장에서 12월 달 시작하면서 S&P가 54번째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금년만 54번째거든요. 결국은 꾸준하게 오른다는 거죠. 1년에 54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시장 얘기 오랜만에 해보고 싶은데요. 결국 주식시장 얘기 중에 계속 잘 나가는 미국 시장 이 얘기를 하지 않고는 다른 설명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우선 미국 자산이 전체적으로 앞서가고 있는데요. 지난 수개월간 주식 자금 흐름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팬데믹 시절부터 시작된 그 흐름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야말로 익스트림 디스커넥트, 그러니까 탈동조와 양극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요. 결국은 미국만 잘 되는 거죠. 그리고 밸류에이션 갭도 미국과 그 외 전 세계 국가하고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악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미 인플레이션도 가속화하고 있고 트럼프가 관세 협박을 하고 있고 트럼프 정책이 불확실하니까 주식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미 주식은 그야말로 편안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나 트럼프 이런 거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그러니까 악재에 익숙해져 있는 시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 임명이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 또 프랑스가 좀 나쁜 거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향후에도 미국이 계속 아웃퍼폼 할까요? 제가 보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이제 앞으로 감세에서 시작해서 그 회사에 관련된 딜레귤레이션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여기에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기업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합쳐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미국의 기업들이 에쿼리 파이낸싱이 압도적이거든요. 에쿼리 파이낸싱이라는 거는 이제 데트 파이낸싱에 대비되는 말인데, 데트 파이낸싱은 부채로 돈을 빌리는 거고, 에쿼리 파이낸싱은 유상증자를 하든 주식을 발행해서 이제 파이낸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오퍼레이셔널한 레버리지가 더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경기가 하강할 때도 영향이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잘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미국 주식이 내려오면 그 이유는 글로벌 경제가 하락하는 게 거의 이유일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강이 적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관련돼서는 과거 자료는 이제 거의 다 무의미한 것 같고요. S&P 2년 연속으로 지금 20% 넘게 올라갔고, 24% 작년에 올랐고, 올해 지금 어제까지 27%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퍼는 22고 지난 10년 동안은 18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프 몇 개 보시면 검은색은 이어 투 데이트로 에코티의 인프로 된 거고요. 미국에 404 빌리언 정도 된 거고, 요 파란색은 이번 그러니까 11월 달에만 된 겁니다. 미국엔 이렇게 다 들어오고, 유럽에서 나가고, UK에서 나가고, 일본에서도 나가고, 이머징 마켓은 좀 들어오고는 있는데, 이머징 마켓은 이어 투 데이트로는 들어오고 있지만 지난 한 달 동안은 좀 나갔습니다. 이건 S&P를 그냥 매년 연율로 본 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20% 이상 연달아서 두 번 오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보시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가 두 번 연달아서 올랐나요? 이건 1990년대 초니까 지금 굉장히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나는 현상은 트럼프가 들어온 다음에 그 6040 전략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60, 채권을 40 사는 전략이 유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지금 계속 그 최고가를 이루고 있으니까 조금 경계감도 있거든요. 이런 경계감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들은 위험 관리 필요성이 인식이 되니까 결국은 주식이 불확실성이 좀 있고, 주식이 사실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높으니까 채권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채권 콜릴레이션이 다시 네거티브로 갔고요. 22년에 폭락할 때 듀얼 어셋 셋오프, 그러니까 채권 주식이 다 떨어졌는데 그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거 관련된 거, 최근에 채권 금리가 좀 상승했다 돌아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코릴레이션이 진짜 오랜만에 네거티브로 오고 있습니다. 코릴레이션이 네거티브라는 거는 채권이 오르면 주식도 오르는 거.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서 이자율이 내려오면서 채권이 오르는 거, 또는 이자율이 내려와서 채권이 오르니까
또 그걸로 주식이 오르는 거. 그래서 같은 쪽으로 지금 많이 움직였잖아요. 팬데믹 이후에 그게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주식의 흐름이 약간 채권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미국에서 약간 주식이 불안해도 다른 나라 주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채권으로 간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요. 요 파란색은 본드 일드고 검은색은 디비던드, 그러니까 배당 주는 거고요. 요 회색은 뭐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요. 어닝 일드라는 건데 그 프로젝트 된 어닝을 프라이스로 나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라이스에서 앞으로 1년 동안 프로젝트 된 어닝이 몇 퍼센트나 될 건가 이런 거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퍼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상당히 내려와서 지금은 거의 채권하고 같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관련돼서도 최근에 아시아 밸류업 정책에 관련된 아티클이 있는데요. 딱 집어서 일본, 인도, 한국을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아시아 주식은 밸류업 정책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 경우에는 최근 2, 3년 동안의 밸류업 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본 것이고, yen 약세, 니케이 상승, 디플레이션 탈출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고요. 인도도 2019년부터 했는데 그 이후에 배당이 많이 늘고 공기업의 시가총액이 많이 늘었거든요. 결국 공기업이라는 게 되게 뭐 밸류업 정책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주주 환원을 별로 안 하는 건데 밸류업 정책을 이루면서 공기업 시가총액이 늘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인도에서 뭔가 진행이 있다는 거죠. 한국도 꼭 집어서 얘기는 했는데 이거는 잘된 예라기보다는 연초에 정부가 주도를 했고, 사실 4월경인가요? 그때 했을 때 외국인들이 오히려 환호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진짜 말도 안 되게 지지부진하고 과정에 큰 진전도 없고, 진짜 주주 환원의 기본이 되는 상법 개정은 지금 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 좀 보시면요, 아시아 주식들이 미국에 비해서 지금 이 정도로 언더퍼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지금 뭐 얼마입니까? 거의 20% 가까이 언더퍼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 경우는 보면은 일본의 니케이하고 검은색이고요. 붉은색이 아시아의 이제 인덱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개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래프인데 이거는 인도의 SOE, 그러니까 스테이트 온드 엔터프라이즈의 마켓 캡이 이렇게 인도에서 올라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주식 얘기했는데요. 내년에도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을지 매우 큰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투자가 또 한 번 필요한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